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행정의 이해 오늘 첫 수업입니다. 수업을 맡은 김태수입니다. 본래 이 과목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개설이 됐었죠. 다시 말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적절히 섞어서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코로나 그 상황이 악화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시험까지는 온라인 수업이든 블렌디드 수업이든 일단은 전면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가행정위에도 일단 중간 시험 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이 끝난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출석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간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주차 강의 계획을 먼저 보면은 오늘은 이제 강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하고 행정학 그 요목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가에서 봤다시피 중간시험 성적 학기말 시험 성적이 40점씩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 10점, 그다음에 중간에 그 보고서가 한 번 있죠. 중간 시험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적당히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강의 계획과 그 다음에 참고 문헌과 행정학의 구성적인 각 요목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가행정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의 강의 계획과 참고 문헌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개설이 된 것이고 신규 과목이 되겠습니다. 신설 과목이 되겠어요. 작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행정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개설했던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이 새로이 국가행정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신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은 이렇게 15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제 8주차와 15주차의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시험 전까지 오늘 포함해서 이제 7주 동안은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수업을 이제 듣게 되지만 사실은 일종의 그 선수 과목, 그 기초 용어나 개념 같은 것은 이미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에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그런 과목은 잘 없을 겁니다. 뭐 경제학이든 무슨 뭐 정치학이든 이런 과목들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법학이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조금씩 그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심화가 되는 그런 거지만은 사실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과목에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익히고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 뭐랄까 기본적인 그 설명 내용을 잘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요. 또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리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또 시험으로 또 이제 답안으로 작성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용이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국가행정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학 개론이라고 그래서 사실 욕심을 내게 되면은 행정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전체 다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주교재로 소개된 것처럼 이렇게 큰 책입니다.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책이에요. 거의 뭐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큰 책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뭐랄까요, 조금 시야를 좁혀가지고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도 사실은 행정의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되지만 행정학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연결적인 연결하는 그런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 그 개인적으로 독학 학습 뭐랄까요 예습 복습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행정의 정의를 한 학기 절반 동안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굉장히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 4년 동안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 이런 쪽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그 기존에 배웠던 그런 기초학문들을 좀 종합하고 응용해서 학습하는 과목이 사실은 행정학이거든요. 행정학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고급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그런 식의 되기 때문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학부에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특별히 이제 신입생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행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공부할수록 이게 좀 감이 잡힌다, 뭔지 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수업을 들을수록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자꾸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혼자 또 이런 교재를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작업하지 않으면, 공부를 따로따로 더 보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 과목을 잘 이제 공부를 잘 해서 분명히 개념적인 정리가 잘 되고 기초이론을 충분히 학습을 한다 그러면 후속 학문을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 사회복지사 과목 중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 정책, 법제 이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세 과목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세 과목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행정학에서 이런 개념과 이론들이 제대로 익혀지면은 사실 그 세 과목을 상당히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 개념들을 행정학에서 공부하는 이런 개념들과 이론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저절로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나 용이하게 이제 점수를 따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앞으로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지금 우리 사회복지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학과도 섞여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을 이제 전체 다를 이해하는 그 가장 확실하고 기초가 되는 건 작업이 바로 행정학의 정의, 행정의 정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란 뭐냐, 이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학 전반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혼자 독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 학기 동안에 이제 또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서 또 행정학적 정의를 이제 3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학적 정의를 또 이제 3주 동안 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정의를 이제 심층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주교재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지식 검색 같은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행정의 정의 이렇게 이제 검색만 해봐도 친절한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다운로드 받아갖고 정리도 하고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 학기 동안은 정의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후반 학기는 그럼 뭘 하냐, 중간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행정과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어떤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적인 요소들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맥락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적인 개념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행정과 가장 밀접한 것이 역시
비슷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행정 그러면 비슷한 게 정치란 말이죠. 또 행정 그러면 비슷한 게 경영이란 말이죠. 그리고 행정이 그러면 정치나 경영과 어떤 관계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후반 학기를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새행정학 2.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신판이 이제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은 일단 이 과목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9급에서도 행정학이 있거든요. 그 다음 7급에도 필수 과목으로 행정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급 행정고등고시에도 행정학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과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많은 것이 행정학이고 또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준비해 놓으면 활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행정 이해에 관련된 여러 참고문헌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워낙 이 책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각종 공무원 시험에 행정학 개론이 반드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본 거죠. 맨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공공사회과학 교론이라고 그래서 내 다른 과목에 쓰는 주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수업 현대사회 이해라는 과목에서 쓰는 주교재인데 그 주교재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 행정에 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요목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이런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이제 이런 책들이 하나 있으면은 굳이 주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거. 행정학 개론 책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있잖아요. 그 개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받는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이 너무 오래된 책들은 현재 상황과 너무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주위에 여러분들 책들 중에 너무 오래되지 않은 책들 중에 행정학 이런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낸 책들입니다. 그 담당 강사 소개 여러분 링크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낸 책들이 이제 행정과 관련된 책들이 한 요 정도로 내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뭐 국가기구 행정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 이론 요거는 철학적인 그런 이제 사조에 관한 소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행정학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복지행정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론 이 책은 미출간 도서긴 하지만 정부 조직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책들, 행정, 정책, 법제, 보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상당히 이제 긴밀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행정의 이해 요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행정학 개론이라고 그러면, 행정학 개론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야 될, 꼭 그 필요한 중요한 그 요목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한 8가지로 정리가 돼요. 8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기능, 그 다음에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기획, 뭐 이런 식으로 4가지죠. 그 다음에 5번째 조직 관리, 그 다음에 6번째 인사행정, 7번째 재무행정, 8번째 지방자치. 이렇게 크게 이제 행정학의 요목은 국가행정의 이해 요목은 이제 8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을 공부한다. 그럴 때 이제 8개 요목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내가 혹시 이제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 아니면 7급, 5급 고등고시를 준비한다. 아니면 내가 대학원 시험을 본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 행정학의 범주로 그러면 크게 요 8가지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8가지를 넘어서는 그 외에 영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 꼭
꼭 필요한 요목은 한 8가지 범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학원 과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가 학부에는 없습니다. 대학원에만 행정대학원이 있어요. 학부 때 서울대 학부 학생들은 이제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각 사회학을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에 이제 행정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제 선발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학부 때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그 지나가는 그 학생들이 있으면은 혹시 있으면은 일단 서울대 그 대학원 들어가려면 일단 탭스 시험을 봐야 되죠. 탭스에서 예를 들면 뭐 1000점 만점에 850, 900점 정도로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탭스에서 일단 과락이 나오면은 불합격되기 때문에 일단 탭스를 최소한 뭐 850, 900점 이상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과목이 행정학이 있고 선택 과목이 이제 무슨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법학,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나 이제 서울대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나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도 행정학과가 있고 대학원에도 또 대학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본래 행정학이라는 학문 성격으로 볼 때는 학문 자체가 이제 대학원 그런 과정, 석사 과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역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맞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국가행정의 이해라는 요목을 이제 하나씩 조금씩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강의 계획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결국은 진도를 나가는 게 결국은 행정의 개념만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정의만 전반 학기에는 정의만 한다고 우리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후반 학기에는 이제 행정의 환경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법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목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행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괄호 4번까지 행정의 환경까지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괄호 5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도를 미처 못 나갑니다. 도저히 뭐 3학점 3시간 갖고는 도저히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이 돼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 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공부를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또 서로 교차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좀씩 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정의 기능입니다. 기능. 세 번째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이에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봐야 되고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행정학의 대상, 행정학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무엇이고, 그다음 행정학의 방법,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행정에서 쓰는 주요 용어들, 경영, 정치, 공익, 규제, 무슨 집권화, 분권화, 그다음에 NGO, 조직, 그다음에 관료, 인사과정, 예산과정 이런 것들이 행정학에서 쓰는 이제 용어들입니다. 정책과정, 지방자치, 지방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개념들이다. 이런 거. 행정학의 기초 이론들 이것들이 이제 행정학에서 이 내용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하지만 3장은 계속 아마 이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서 이 내용을 찾아서 미리 좀 예습을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정책과 기획이죠. 행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과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정책학이라고 하는 또 분과 학문이 있습니다. 행정학의 강론 가운데 하나가 이 정책학입니다.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이 과목을 따로 띄어서 또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정책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쪼개가지고 뭐 정책 형성론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정책 평가론 이렇게 쪼개서 한 학기 공부를 합니다.
다른 대학 예를 들면 행정학과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론에서 다룰 정도로 그만큼 행정이 중요하고요. 정책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행정에 있어서 하나가 이제 기획 아닙니까? 멀리 내다보는 기획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미래 이런 것들 그 기획입니다.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강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론이 이제 조직입니다. 역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또 쪼개서 보면은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이제 또 조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각부가 또 하나의 또 독립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뭐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런 것도 다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관리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조직 관리와 거의 등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여서 이 조직을 또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합니다. 행정조직론 또는 조직관리론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조직은 우리 행정학에서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또 조직관리론, 조직동태론, 조직행태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직을 경영학과에서는 거의 뭐 한 두 과목 정도로 쪼개서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또 사회학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조직론은 사회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범주를 초월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다 공통적인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조직 내용이 행정학에서도 가장 이론적인 영역이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강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론이 바로 인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무원이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 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엽관주의, 이것도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실주의, 그 다음에 그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사기관, 인사법,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분류, 직위분류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사과정, 시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금제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직윤리 문제, 부패와 행정통제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기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행정 영역이죠. 이게 이제 행정학의 세 번째 강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정학의 네 번째 강론은 바로 재무입니다. 돈이거든요. 돈. 결국은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람과 돈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 정책.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라면 조직, 사람, 돈. 이게 3대 요소고, 4대 요소로 오면 거기다가 정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론 분야가 바로 재무, 돈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제도론이죠. 예산제도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예산에 대해서, 나라 살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론은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95년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돼 갖고 벌써, 거의 25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는 미완이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은 점점 더, 진행이 더 될 겁니다. 지방자치는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나아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행정학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행정에서 말하는 8대 요목이죠. 행정을 구성하는 8대 요목이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행정학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행정학이라고 그런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학을 구성하는 3대 강론이다 그러면 조직, 인사, 재무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학에서만 3대 강론이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대신 또 행정과 다르게 또 기업 경영에서 필요한 것은 생산관리,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이제 추가되긴 하지만 행정과 경영의 공통적인 영역이 바로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행정의 요목은 우리 주교재에서도 다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교재를 보면은 우리 주교재 아까 말했듯이 세행정학 2.0이라고 하는 게 주교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집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책 표지에 보면은 뒤쪽 표지에 보면 이제 그 집필진이 쭉 이름이 리스트가 쫙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집필한 책인데, 이 책의 그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우리 행정학이라고 할 때, 국가 행정 이해라고 할 때는, 요런 영역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먼저, 차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1편이 행정학이 어떤 학문이냐,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맥락과 이론 이렇게 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게 이제 행정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 학기 우리가 중간 시험 이전까지 우리가 절반을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제1장이니까 이 제1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잘 메모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상당히 너무 개괄적으로 써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 내용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다른 책에서 많이 소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식 검색을 통해서도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서 좀 더 보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의 행정의 환경입니다. 여기 이제 또 우리가 한 학기의 절반, 학기 말 시험 때까지는 또 공부하게 되는 게 행정의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제1장과 제2장밖에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3장의 행정 이론과 접근 방법, 이것이 또 기초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정에서 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편은 관리입니다. 아까 말한 것들의 행정의 한 측면의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는 건데, 자, 첫째가 조직이죠. 5장과 6장이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정과 정부 조직. 정부 조직은 여타 기업 조직이나 여타 사회 조직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 다시 말하면 정부 조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거고. 제6장은 이제 행정조직, 행정조직의 관리,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의 강론이 되겠습니다. 제7장은 인적 자원관리, 인사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제도입니다. 제8장은 재무관리입니다. 이거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제9장은 정책과 기획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강론은 지금 말한 것처럼 밑에 있는 지방자치까지 하면 이제 5개, 지방자치, 정책, 재무, 인사, 조직, 이렇게 해서 크게 5개 강론으로 구성되는 것이 우리 행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편에 와서 이제 보는 것이 행정의 관계 활동입니다. 행정의 활동 수단, 시민사회, 우리 말하는, 그 다음에 시민단체, NGO, 그리고 정부, 요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전자정부죠. 우리가, 정보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자정부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전자정부. 그 다음에 제14장에서 다룬 게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 규제는 또 우리가 행정의 정의를 할 때, 행정과정설 얘기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만, 정부 규제를 또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서비스,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렇게 구성된 게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주교재는 이렇게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교재를 그대로는 안 나가더라도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일단은 차례 내용은 최소한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장 부분을 미리 좀 읽어봐야 됩니다. 제3장 행정학 이론과 접근 방법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1장, 2장,
이 내용을 우리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 1, 2, 3장을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게 되면은 제 3장까지 다 이제 해봐야 크게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 그러니까 그 100페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반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 때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행정의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그 중에서 행정의 정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행정의 정의를 중간 시험까지 7주 동안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시험까지는 행정의 환경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행정의 정의와 행정의 환경을 묶어서 우리는 행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의 정의는 크게 행정학적 정의와 행정법학적 정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은 행정학적 정의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3주 동안은 행정법학적 정의를 공부하게 돼요. 사실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행정을 관심사로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법에서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대해서 보편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법학은 행정현상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지만 관점,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게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법제 이렇게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행정법학을 또 수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에 개설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법학 개론이랄지 행정법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 여러분들이 좀 미리 수강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적 정의와 행정법학적 정의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행정의 개념 중에서, 행정의 정의 중에서, 행정학적 정의 중에서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제3장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 방법에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좀 생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제 5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행정학의 기원, 그러면 이제 바로 관방학이라는 거죠. 관방. 이 관방학이라는 게 우리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도 이제 상당히 생소한 말이죠. 관방이란 말은 상당히 생소한 말입니다. 그래, 일본에서는 이제 관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관방장관, 일본에 지금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죠. 그래서 그 후임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민당 안에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자민당 안에서 강력한 그 후보가 바로 현 관방장관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해요. 일본의 관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 일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왕실을 운영하는 쪽을 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형태,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관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숙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옛날에는 왕이 없는 공화제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제 왕이 없다 보니까 관방이란 말이 없고 행정관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관방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상당히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관방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54페이지 보면 이제 관방학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관방학. 또 나가다 보면 이제 또 경찰학이라는 게 또 사실 유스티 경찰학이 나옵니다.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학이 처음에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란 말이
처음에 이제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일본을 통해서 사실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행정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게 또 일본의 행정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형성이 된 게 나중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1880년대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학을 창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학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1880년대부터 온 거니까 굉장히 짧은데, 사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 쪽부터 있어 와온 게 이제 행정이었고, 또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결국 뭐냐면 유럽에서 절대군주주가 되면서, 절대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관료제와 상비군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잖아요. 먼저 상비군이 도입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병농일치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소 때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가 하는 일과 농부가 하는 일이 같은 일이었어요. 결국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농일치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뭐랄까 뭐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절대군주가 이제 상비군을 도입을 합니다. 분리를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상비군은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둬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거둘 거냐? 그래서 조세를 거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세를 걷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관료제가 필요한 겁니다. 관료를 써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관료제와 상비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처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절대군주의 그 관방 관리, 재산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루이 14세 때, 그 다음에 영국 같으면 엘리베스 여왕 때 어떻게 하면 왕의 재산을 극대화할까? 그걸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관방학이었고, 그리고 관방학의 차원에서 결국 관료제라고 하는 인사행정, 그리고 거기서 조세 징수라고 하는 재무행정, 그 다음에 뭐 상비군 운영 이런 데 관한 조직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행정이라고 한 것이 행정 현상이 우리 관심사가 된 것은 이제 절대군주제 이후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산업혁명 시기 때부터 이제 행정이라고 한 게 우리 관심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행정이라고 한 것은 또 굉장히 부패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패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양당제 하에서 공화당과 이제 뭐 자유당,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사이에 이제 정권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승리한 정당에서 이제 모든 공직권을 다 가져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엽관제가 생겨난 거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싹싹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폐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정치에서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등장한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유명한 선언을 했던 사람이 우드로우 윌슨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드로우 윌슨을 행정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이제 개념이 등장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들이 지금 책으로 보면은 54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독일에서의 행정,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행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 한국에서 행정,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5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고 기초로 전제를 하고 이제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의 개념 가운데 정의, 그 가운데 행정학적 정의를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까 이제 맨 모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말한 것처럼
강의 계획과 참고 문헌과 행정학 요목 소개, 요것만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